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아바타의 종류와 클로 아바타 에디터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아바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 아바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 창을 열고 아바타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클로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바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바타는 베이비 아바타 1종과 여자 3종, 남자 4종을 제공하며 키즈는 총 5종의 아바타와 6가지의 사이즈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바타에는 적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신발 등 액세서리도 제공하고 있고 워킹하는 모션 파일과 다양한 포즈, 그리고 사이즈 프리셋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목구비가 없는 마네킹이나 가방이나 소품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직사각형, 원통 형태의 아바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넥트에서도 다양한 아바타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아바타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커넥트 에셋 탭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면 각 카테고리에 맞는 커넥트 에셋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오피셜에서 제공하는 아바타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신발이나 장갑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슈라스트와 핸드폼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아바타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고 무료 에셋은 더블 클릭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모션 포즈 등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각 에셋 폴더로 들어가 마찬가지로 커넥트 에셋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카테고리에 맞는 에셋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프리셋입니다. 클로에서는 EU 그리고 US ASTM을 기준으로 제작된 사이즈 프리셋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리셋의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아바타 폴더 내에 사이즈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곧 배우게 될 클로 아바타 에디터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TM 사이즈는 여자 아바타의 미시 커비, 미시 스트레이트, 뿌띠 커비, 뿌띠 스트레이트를 제공하며 남자 아바타의 34부터 52 스탠다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키즈도 ASTM 기준으로 제작된 사이즈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리셋은 사이즈 파일이 아닌 아바타 파일로 제공합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키즈 카테고리에서 프리미부터 24개월까지 아바타 파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바타는 따로 사이즈 조절은 어렵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아바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에서 FV 2.1 아바타를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레이아웃은 3D 윈도우만 클릭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불러온 아바타를 클릭하면 해당 아바타의 속성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는 아바타의 이름, 사이즈 명칭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바디 스타일링에서는 아바타의 스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킨 스타일의 드롭다운 메뉴를 확인해 보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클로 아바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해당 아바타의 바디 스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변경도 가능한데요. 스타일 컨피규레이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 컬러, 스킨 컬러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한 뒤 아바타에 적용된 기존 텍스처와의 블렌딩 타입을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에버리지, 멀티플라이, 오버레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웨어는 속옷 텍스처를 안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 누드 옵션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브로우와 입술 스타일도 클로에서 제공하는 아바타의 스타일을 불러와 적용할 수 있고 원하는 컬러를 블렌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리셋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설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개성 있는 아바타를 제작해 보세요. 다음은 아이 컨트롤입니다. 해당 기능은 아바타의 눈동자를 수평, 수직으로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페이스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페이스는 아바타의 표면에 작용하는 속성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의상을 하나 불러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먼트 카테고리에서 반팔 의상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옵션에서 아바타의 사이즈나 포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팔을 들고 있는 아바타 포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상이 불러와졌으면 시뮬레이션을 해 의상을 피팅합니다. 피팅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스킨 오프셋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킨 오프셋은 아바타와 의상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속성으로 기본으로 3mm로 설정됩니다. 해당 값을 0으로 낮춰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의상이 아바타에 밀착되어 피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찰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찰력은 정적, 동적 마찰 두 가지가 있고 값이 높을수록 마찰력이 높아 쉽게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아바타에 잘 붙어 있고 값이 낮을수록 마찰력이 낮아 의상이 잘 미끄러집니다. 스태틱 프릭션은 정적 마찰력으로 지금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아바타 위에서 의상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고 커네틱 프릭션은 동적 마찰력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영향을 주는 속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 개념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의 재질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타입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원단이나 부자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머테리얼을 아바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스킨 타입을 클릭하여 실제 사람 피부와 유사한 재질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타입은 렌더 창에서만 표현되며 머테리얼 타입에 대한 부분은 패브릭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아바타도 원단과 마찬가지로 텍스처의 베이스 맵, 노멀 맵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아바타의 우클릭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에서 11번 아바타 폴더에서 1101 아바타 엔신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주세요. 그럼 아바타와 씬이 불러와졌습니다. 이제 아바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창이 나타나는데요. Select All Face는 클릭한 아바타의 표면을 모두 선택하여 아바타 표면에 동일한 머테리얼 혹은 컬러를 적용할 수 있고 Select Avatar and Garment는 아바타와 의상을 동시에 선택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Delete Avatar는 해당 아바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Ctrl Z를 클릭하여 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Delete All Avatar는 3D 창에 존재하는 모든 아바타를 삭제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배경 위에 마우스 우클릭한 후 Delete Scene and Props를 클릭합니다. 3D 윈도우에 불러온 씬을 선택적으로 지우거나 모두 삭제하는 메뉴입니다. Move Avatar and Garment를 선택하면 아바타 혹은 아바타와 가먼트 모두를 센터나 그라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eactivate 아바타는 선택한 부분의 아바타를 비활성화하는 메뉴입니다. 해당 기능을 적용하면 불투명한 보라색으로 변경되고 시뮬레이션 시 소매가 아바타 팔을 뚫고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헤어 액세서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카라와 같이 목 위로 올라오는 디자인의 의상을 시뮬레이션하면 헤어 액세서리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헤어를 비활성화하여 시뮬레이션 돌리면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이드 아바타는 해당 아바타 혹은 3D 윈도우에 불러온 모든 아바타를 안 보이게 숨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바타 없이 의상 렌더를 돌릴 경우 해당 메뉴를 활용하여 렌더 돌릴 수 있습니다. 만일 다시 아바타를 보이게 변경하고 싶을 경우 3D 윈도우의 수직 토글바 메뉴에서 아바타 디스플레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쇼 아바타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진 모든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아바타의 신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딜리트 액세서리 메뉴가 나타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신발, 헤어스타일 등 아바타에 적용된 액세서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메뉴들은 뒤쪽에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 아바타 에디터를 사용해 아바타 사이즈를 조정하여 커스텀 아바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여 빈 화면을 켜주세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여자 아바타를 하나 불러옵니다. 이제 다시 메인 메뉴에서 아바타 에디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좌측에 아바타 에디터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에디터 창이 켜지면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에딧 매저 툴로 아바타 위에 표시된 실선, 즉 매저 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해당 기능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바타 에디터 창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바타 에디터에는 5가지의 주요 탭이 있습니다. 아바타 사이즈, 매저, 어레인지와 피팅 수트, 그리고 IK 조인트 탭이 있습니다. 먼저 아바타 사이즈 탭을 클릭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바타 사이즈 창의 기본 설정이며 상단에 사이즈 카테고리가 있고 좌측에는 사이즈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박스의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이전에 설명드린 사이즈 프리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선택한 사이즈 프리셋 그룹으로 이동하고 다양한 사이즈 프리셋을 선택하여 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이 변경됨에 따라 아바타 바디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닛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인치로 되어 있지만 밀리미터, 센치 등 원하는 유닛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치로 통일하겠습니다. 드롭다운 박스 아래에는 가슴 둘레, 키와 같이 세부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해당 항목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이즈 카테고리 아래에 위치한 쉐입 카테고리입니다. 쉐입은 손 크기, 머리 둘레, 크로치, 엉덩이와 같이 형태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바타 사이즈 탭의 전체적인 UI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클로 아바타의 사이즈를 조정하여 커스텀 아바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위드스, 웨이트 항목은 아바타의 바디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여자 아바타는 위드스 항목이 밑가슴 둘레로 기본 세팅되며 하이트는 토럴 하이트, 즉 키가 기본으로 세팅됩니다. 먼저 해당 항목의 수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수치를 클릭하면 키보드 숫자 키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려놓고 휠을 위, 아래로 움직여 수치를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면 아래의 세부 항목의 수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클로 아바타 사이즈가
실제 사람의 바디 스캔 데이터, 즉 알고리즘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위드스, 하이트에 입력한 수치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바디 형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따라서 세부 항목값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간단하게 위드스와 하이트의 정보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바디 형태의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을 보시면 현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이즈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활성화된 항목을 보기 위해서는 Show All Measurement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연스러운 바디를 형성하기 위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예시로 위드스를 입력하면 활성화된 항목뿐만 아니라 비활성화 항목들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끄려면 다시 Show Set Measurement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비활성화된 항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et Details라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클릭하면 새로운 창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은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비활성화된 항목입니다. 컵 사이즈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의 컵 사이즈 항목을 활성화하면 사이즈 수와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컵 사이즈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위드스 값이 언더버스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은 항목을 모두 클릭하고 Exit to Complet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이 이전으로 돌아가며 방금 체크한 항목이 활성화되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너무 많은 항목들의 값을 조정할 경우 바디 형태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앞서 아바타는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징이 되기 때문에 위드스와 하이트 값을 조정하면 아래 세부 수치가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위드스, 하이트 값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아래 사이즈들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드스, 하이트 값을 약간만 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아래 세부 값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조정할 수 있는 링크와 얼링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위드스와 하이트 드롭다운 메뉴의 옆에 링크 아이콘이 있고 현재는 링크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으로 세팅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링크가 해제되는데요. 얼링크로 변경되어 위드스와 하이트 값을 개별적으로 수정 가능하고 해당 값을 변경해도 세부 항목이 고정됩니다. 다만 위드스, 하이트 값을 너무 많이 조정하는 경우 사람의 형태를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바디 형태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해당 기능 사용 예시로는 예를 들어 언더바스트가 아닌 바스트 값으로 변경하거나 HPS 값이 아니라 인심 값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혹은 사이즈 프리셋을 사용할 때 위드스와 하이트 값만 조금 조정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얼링크 기능을 활용해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소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쉐입은 손, 머리, 크로치, 엉덩이 가슴 등 전반적인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게 슬라이더를 움직여 조정할 수 있고 수치를 직접 입력하거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로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영역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작을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넓을수록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는 속옷이나 수영복과 같은 의상을 제작할 때 크로치에 생기는 시뮬레이션 충돌 현상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힙입니다. 엉덩이 쉐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쉐입은 크게 딥스와 볼륨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딥스는 엉덩이와 허벅지 측면 사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굴곡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보이는 것처럼 안내창이 뜰 수 있는데 Don't Show Again을 클릭하면 다음번 수정 시 나타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엉덩이 측면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슬라이더를 반대로 움직이면 양쪽의 볼륨이 채워져 더욱 둥근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려면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볼륨 항목 슬라이드 바 하단에는 플랫과 커브드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고 슬라이더를 플랫 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면서 플랫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브드 쪽으로 움직이면 엉덩이 위쪽으로 볼륨이 채워지면서 힙 업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브레스트 쉐입입니다. 브레스트 쉐입은 여자 아바타에서만 활성화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을 조정하여 처진 가슴, 물방울 모양 가슴 등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항목의 하단에 볼, 티어드롭 등 세부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쉐입에서 볼 쪽으로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둥근 형태의 가슴 표현이 가능하며 티어드롭으로 이동하면 물방울 모양의 가슴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네로우 쪽은 모인 가슴, 와이드는 벌어진 가슴 표현이 가능하고 하이트의 로우는 처진 가슴, 하이는 업된 가슴 모양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치를 입력하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이즈와 쉐입 카테고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모두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사이즈 카테고리 위쪽에 위치한 리셋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럼 사이즈뿐만 아니라 변경한 쉐입도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기본으로 설정된 메저 라인을 수정하여 원하는 위치의 사이즈 수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마다 사이즈를 특정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하이힙 기준이 클로의 기본 메저 라인보다 높거나 혹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클로의 기본 메저 라인의 위치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서의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딧 메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메저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메저는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점선은 수정이 불가능한 메저 라인인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실선 메저 라인을 클릭하면 라인이 하이라이트 되고 클릭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메저 라인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이즈 수치도 변경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메저 라인이 충돌되기 때문에 해당 메저 라인은 위아래 3cm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만일 해당 메저 라인을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고 싶을 경우 메저 라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리셋 포지션을 클릭합니다. 혹은 조정한 모든 메저 라인을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을 경우 리셋 올 포지션을 클릭하여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메저 라인을 수정하고 사이즈 에디터 창에서 사이즈를 조정해 보세요.
단 메저 라인은 아바타 에디터 창이 켜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즈 차트를 보며 아바타의 사이즈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110이 아바타 사이즈 스펙 파일 위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러면 오픈 위드 클로셋 메뉴가 있을 텐데요. 클릭하여 클로셋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클로셋의 컨텐츠 페이지에서 사이즈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 혹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바타 에디터 윈도우에서 위드스와 하이트의 사이즈 스펙을 입력합니다. 언더버스트 28과 토탈 하이트 값 66을 각각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썰컴퍼런스와 하이트, 랭스 값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심까지 입력하여 보다 정확한 바디 형태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Show All Measurement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된 항목들의 사이즈를 모두 표시합니다. 하이트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동 입력된 바스트 하이트 값은 사이즈 스펙과 큰 차이가 없는 값입니다. 이처럼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가 실제 인체의 바디 형태와 유사한 수치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항목을 활성화한 뒤 직접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 차이가 크지 않다면 비활성화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하이트 항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바스트 값도 스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하여 수치를 직접 입력하거나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스트 하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펙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1인치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여 수치를 조정하기 전에 메저 라인을 조정하여 스펙과 유사하게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딧 메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웨이스트 메저 라인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라인을 아래로 이동시켜 주세요. 아바타 에디터에서 해당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제공드린 사이즈 스펙과 유사한 값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라인을 조정한 후에도 정확한 스펙을 입력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여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큰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이 힙, 로우 힙 역시 메저 라인 조정이 가능하므로 스펙과 실제 수치가 조금 다를 경우 라인 위치를 조정하여 스펙에 맞춰주세요. 하이트 항목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Set Details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이트에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Circumference와 Length에서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창을 닫아주세요. 사이즈 스펙을 보고 수치를 입력하여 원하는 사이즈의 아바타를 제작해보세요. 쉐입 카테고리의 항목도 자유롭게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바타 에디터 창에서 수치를 입력해 바디 형태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항목에 없는 부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 방법은 메저 툴을 사용하여 원하는 부위에 메저 테이프를 둘러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메저 툴을 사용하여 피팅 가이드 라인을 생성할 수 있고 의상 피팅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저 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메저 툴 아이콘을 2초간 누르면 숨겨진 하위 툴이 나타납니다. 우선 큰 기준으로는 베이직과 서페이스로 나뉘는데요. 베이직 툴은 신체 부위 중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치수를 재는 방법이고, 서페이스 측정 방식은 아바타 표면, 굴곡에 따라 측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컴퍼런스와 테이프 측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서컴퍼런스는 둘레를 측정하며 주로 아바타의 둘레 사이즈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테이프는 직선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팔 길이, 엘보 길이 등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서컴퍼런스 매저 사용 방법은 아바타 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측정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한 번 더 아바타 위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바타 위에 실선이 나타나며 마우스를 따라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위치에 매저 라인이 생성되었다면 한 번 더 마우스를 클릭하여 매저 라인을 완성합니다. 또한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점을 클릭하면 첫 번째 지점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 둘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는 직선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팔 길이, 엘보 길이 등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시작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여 원하는 측정 방향을 확인한 후 중간중간 한 번씩 클릭하여 나누어서 직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측정이 끝나는 지점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매저 라인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리니어는 아바타를 통과하여 직선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는 바닥에서부터 아바타에 찍은 표면까지 높이를 측정하며 높이 측정 시 셀렉트 앤 무브 툴을 사용해 신발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딜리트 액세서리를 클릭해 신발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우클릭하여 무브 아바타에서 투 그라운드를 선택하여 아바타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제 하이트 매저 툴을 활용해 정확한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원하는 위치에 매저 라인을 이동시키고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피팅할 때 사용되는 피팅 가이드 라인을 생성하여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 준비된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1103 아바타 테이프 자료 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오픈 위드 클로세스로 열어줍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고 각 항목에 맞는 매저 라인을 생성해보고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생성된 매저 라인을 삭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딧 매저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생성된 매저 라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메뉴가 나타나며 딜리트 매저를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우클릭 메뉴에서 쇼랭스를 클릭하면 선택하지 않아도 해당 매저 라인의 수치가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저 라인의 수치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우클릭하여 쇼울랭스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생성한 모든 매저 라인을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고 각 항목에 맞는 매저 라인을 생성해보고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힙에서 1인치 아래의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1인치에 해당하는 직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베이직 테이프 매저 툴을 선택하고 하이힙에서부터 시작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직선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약 1인치 정도 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매저 라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에딧 매저 툴을 사용하여 표시된 지점까지 하이힙의 매저 라인을 이동시켜 주세요. 다음은 웨이스트에서 약 2인치 아래 둘레를 측정하겠습니다. 베이직 테이프 매저 툴을 선택한 후 웨이스트에서 약 2인치 떨어진 직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서컴퍼런스 툴을 선택한 후 해당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수평으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수평이 되는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매저 라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하이트 메저 툴을 사용하여 해당 부위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이스트 라인 인치 아래에 생성한 메저 라인을 참고하여 치마를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피팅해 보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가먼트 카테고리에 스커트를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오픈 옵션에서 현재 사이즈를 조정한 아바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 사이즈와 포즈를 유지하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화면과 같이 아바타의 조인트가 켜져 있는 경우 3D 수직 토글바 메뉴의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쇼 아바타 조인트 보기를 꺼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여 치마를 피팅합니다.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스커트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스커트의 밴드를 해당 라인과 부착하여 정확하게 가이드 라인에 피팅해 보겠습니다. 만일 추가한 메저 라인이 안 보이거나 혹은 숨기고 싶을 때는 3D 토글 메뉴의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쇼 아바타 메저 메뉴를 온, 오프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딧 메저 툴을 2초 이상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에 어태치 투 메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스트 밴드의 엣지를 클릭하면 하이라이트 되는데요. 해당 패턴이 부착될 아바타에 메저 라인을 클릭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두 선분이 부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웨이스트 패턴의 선분이 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선분을 클릭하여 부착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메저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메저먼트 툴을 사용하여 생성한 메저 라인이 해당 창에 기록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딧 메저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바타 위에 생성한 메저 라인을 클릭하면 나열된 목록 중 선택된 메저 라인이 하이라이트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동그라미 아이콘은 해당 메저 라인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는 아이콘으로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어 아바타 위에 메저 라인이 표시되며 클릭하여 비활성화하면 메저 라인이 사라집니다. 이제 각 메저 라인의 세부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저 라인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메저 라인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며 이름 수정과 메저먼트 타입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 타입은 해당 메저 라인을 생성할 때 사용한 툴로 설정되어 있으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베이직으로 메저 라인을 생성했다면 서페이스로 변경 시 서페이드 서컴퍼런스로 측정된 메저 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아래는 각각 베이직과 서페이스로 측정했을 때의 측정값을 나타냅니다. 쇼 메뉴를 활성화하면 해당 라인이 3D 윈도우에 보여집니다. 쇼 랭스는 해당 메저 라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치수가 3D 창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리스트업된 목록은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으나 같은 성별의 클로 아바타에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원하는 위치에 바운딩 볼륨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상 제작 시 패턴을 배치할 때 필요한 요소들로 기본 세팅된 값을 사용해도 되지만 자주 사용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레인지먼트 탭에서 바운딩 볼륨과 포인트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창에서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운딩 볼륨을 추가하기 전에 이미 생성된 바운딩 볼륨을 하나 삭제해 보겠습니다. 각각 오른쪽 왼쪽 팔 위에 둘러진 바운딩 볼륨을 클릭하여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거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바운딩 볼륨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펜을 생성해 주세요. 이제 새로 생성된 펜의 이름, 위치,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해당 펜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래 네임 칸에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네임명, 과 조인트 네임일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바운딩 볼륨이 연결되는 시작과 끝 관절을 지정합니다. 시작점을 레프트 핸드로 설정하고 끝점을 레프트 암으로 설정하면 해당 위치로 바운딩 볼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바타와 같이 굴곡이 있는 형태인 경우 실린더 타입을 주로 사용하며 가방과 같이 평면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큐브 타입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을 땐 리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생성한 바운딩 볼륨 위에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클릭하여 키보드의 딜리트 키 혹은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먼트 BV에서는 해당 포인트가 어느 바인딩 볼륨에 적용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보면 가장 아래에 방금 생성한 바운딩 볼륨의 이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위치는 X, Y, 옵셋 값을 슬라이더 혹은 수치를 입력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디렉션은 컵스와 같이 한쪽이 반대쪽 위를 덮는 패턴의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쪽 방향으로 덮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세팅을 저장하고자 할 경우 저장 아이콘을 눌러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팅 수트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팅 수트는 아바타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로 오토 피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별과 나이대별 세팅을 해두면 하나의 의상으로 오토 그레이딩 가능하며 오토 그레이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팅 수트가 미리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클로 아바타에는 피팅 수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바로 오토 피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커스텀 아바타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항상 추가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IK 조인트는 다양한 애바타에 간편하게 IK 관절을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다룰 예정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클로 아바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모든 아바타의 모션 및 포즈도 손쉽게 호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K 매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바타의 적절한 관절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골반, 무릎, 발목 등의 주요 관절이 포함된 리깅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바타 조인트를 이동하여 포즈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타 에디터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조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3D 토글바에서 아바타 디스플레이에 쇼 아바타 조인트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럼 아바타 위에 조인트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바타 조인트 메뉴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창을 간소화할 경우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창에 FK와 IK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며 해당 모드에 따라 아바타의 조인트를 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FK 모드는 포워드 키네매틱스라 부르며 관절점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기즈모가 나타나며 기즈모를 조정하여 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각 관절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자세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즈에서는 보여지는 관절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크기를 낮추면 관절점의 크기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 설정 값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IK 모드입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특정 관절을 조정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자연스러운 포즈를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4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먼저 Edit Full Body 옵션은 단일 관절이 수정되면 해당 관절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관절에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아바타의 손 관절을 클릭 드래그하여 수정하면 손과 연결된 모든 관절점이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dit Body Part 옵션은 단일 관절이 수정되면 직접 연결된 관절만 수정됩니다. 따라서 손의 관절점을 이동하면 손과 연결된 팔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 바디와 바디 파트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포즈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관절점이 회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Constrain Joint Rotation 옵션입니다. 제한하고자 하는 관절점을 클릭한 후 해당 옵션을 활성화하면 다른 관절의 회전에 의해 선택한 관절이 원치 않게 회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바타의 자연스러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한된 관절이 약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목의 해당 옵션을 활성화한 후 엘보를 회전시키면 손목의 회전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동일하게 회전하면 엘보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손목도 유기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면 적용된 부위의 알파벳 R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관절점의 이동을 제한하는 Constrain Joint Transition입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다른 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 선택한 관절이 원치 않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옵션도 아바타의 자연스러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한된 관절이 약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예시로 해당 기능을 손목에 적용한 후 어깨의 관절점을 이동하면 어깨는 이동하지만 손목의 위치는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손목 관절 위에 알파벳 T가 표시됩니다.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관절점 선택 후 다시 한번 옵션을 체크하여 비활성화해 주세요. 다음은 대칭 회전 기능입니다. 관절점을 클릭하면 기즈모가 나타나며 기즈모 위에 대칭 아이콘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활성화하면 대칭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왼쪽 어깨를 회전 시 오른쪽 어깨도 동시에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힐 모양은 우클릭 메뉴로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아바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창이 나타나며 여기서 체인지 힐에서 업, 다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 힐에서 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힐을 신고 있지 않아도 발 모양이 힐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한 형태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다운을 선택해 주세요. 지금까지 변경한 포즈를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을 경우 우클릭 메뉴에서 리셋 조인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보이는 것처럼 초기 포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포즈를 대칭으로 반전하고자 할 경우 아바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플립 포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의상이 피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포즈가 바뀌면서 의상도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됩니다. 이처럼 의상이 피팅된 상태에서 플립 포즈를 적용하면 의상도 시뮬레이션 되면서 아바타 포즈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로 편리하게 포즈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 입력이나 이미지 한 장만으로 원하는 포즈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작 없이 누구나 손쉽게 포즈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 시간은 줄고 퀄리티는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아바타 AI 포즈 제너레이터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작업 중인 파일이 있을 경우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새 프로젝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성별을 선택하면 해당 아바타가 3D 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원하는 포즈를 설명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우측 키워드 추천 아이콘을 통해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랜덤 프롬프트 기능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며 프롬프트 초기화나 메인테인 프롬프트 기능을 통해 생성 결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해당 텍스트에 맞는 포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 경우 하단 제너레이트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여 아바타 포즈로 변환할 수 있고 히스토리 창에서는 이전에 생성한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으로 포즈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업로드 방식입니다. 이미지 탭을 선택하고 성별을 설정한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나와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이 추가되면 하단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기반의 포즈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포즈 역시 저장 후 기존 프로젝트에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하게 포즈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특정 포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관절점을 이동하여 제작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도 기본 포즈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아바타 카테고리의 아바타 폴더를 들어가면 포즈 폴더가 존재하고 해당 폴더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포즈 파일이 있습니다. 핸드 포즈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외에도 커넥트를 통해서도 무료 포즈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러리 창에서 커넥트 탭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커넥트에서 무료 혹은 유료로 판매하는 다양한 포즈 에셋을 구매할 수 있으니 원하는 포즈 파일을 찾아서 적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바타의 스타일링과 사이즈도 변경해 보고 포즈까지도 변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AVT 파일 형식은 현재 아바타에 적용된 모든 정보, 즉 액세서리, 스타일, 사이즈, 포즈 등을 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메인 메뉴의 파일 메뉴에서 Save as 아바타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빈 화면에 저장된 아바타를 불러와 확인해 보면 아바타의 모든 변경된 사항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타에 적용된 사이즈 데이터만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해당 파일 형식은 동일한 성별의 클로 아바타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이즈를 가진 다양한 아바타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형식은 아바타 에디터 창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세이브 아이콘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세요. 빈 화면에 새로운 아바타를 불러와 사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메인 메뉴에서 아바타 에디터를 열고 오픈 아이콘을 클릭하여 조금 전에 저장한 사이즈 파일을 불러오면 불러온 사이즈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타에 적용된 포즈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아바타의 포즈 전체와 핸드 포즈 두 가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포즈는 아바타의 전체 포즈를 저장할 수 있고, 핸드 포즈는 손 포즈만 부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Save as, 포즈 혹은 핸드 포즈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의상을 하나 불러와 포즈를 적용해 볼게요. 포즈가 변경됨에 따라 의상도 같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즈는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클로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이렇게 적용한 포즈는 아바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플립 노멀 메뉴를 클릭하여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상도 함께 시뮬레이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전되는 포즈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따로 저장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복습하겠습니다. 우선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아바타를 불러와 주세요. 다음으로 아바타 에디터에서 저장했던 사이즈 파일을 불러와 적용합니다. 다음은 베이직 매저 썰컴퍼런스 툴을 사용하여 허리의 매저 라인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치마 의상을 불러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주세요. 이제 어태치 투 아바타 툴을 사용하여 허리 매저 라인과 치마의 허리 밴드를 부착해 주세요. 화면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 수직 토글바에서 메뉴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여 맞춰주세요. 라이브러리에서 티셔츠 의상을 불러와 한 번 더 피팅합니다. 포즈 파일을 불러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즈가 적용되는 동안 중간에서 포즈를 멈추고 싶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 모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포즈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멈추게 되며 해당 포즈에서 추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액세서리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바타 카테고리에서 피메일 폴더에 액세서리 폴더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중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상의 폴더로 이동하여 슈즈 폴더에서도 원하는 신발 에셋을 적용합니다. 만일 원하는 디자인이 없는 경우 커넥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무료 아이템을 다운받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여 클로셋에 업로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클로 아바타가 아닌 타 소프트웨어 아바타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바타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습이 아닌 시연으로만 설명드릴 예정으로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정확한 피팅을 위해 실물과 동일한 마네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마네킹을 스캔하여 3D 파일로 불러와 사용하거나 알바논 더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바논은 실물 더미와 동일한 사이즈의 3D 더미를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아바타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아바타를 FBX나 OBJ로 익스포트한 후 클로로 불러올 때 화면에 보이는 옵션을 선택하여 불러오면 배치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클로에서도 배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바타의 포즈가 T 혹은 A 포즈여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포즈도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즈를 변경한 후 OBJ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로 돌아와 포즈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의상과 함께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의상을 하나 불러와 입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한 OBJ 포즈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임포트 옵션에서 Add 옵션을 선택한 후 몰프 타겟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몰프 타겟으로 포즈가 변경되면서 의상 시뮬레이션과 함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아바타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아바타를 제작해 보세요.